Just hold me tight and tell me you'll miss me while I'm alone and blue as can be. Dream a little dream. 강민선의 문화다락방 우아한 수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모두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이번 주말도 그렇고 오늘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까지 전력 그런 경보가 또 이뤄진 날이기도 하죠. 굉장히 날씨가 너무 덥죠. 그래서 오히려 사무실이 피서지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은 주말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진짜 주말 동안 너무 덥더라고요, 날씨가. 그래서 어디 나가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거의 방콕 수준으로 집에 있기도 했고 굉장히 좀 에어컨 바람이 몸에는 안 좋지만 참 사람이란 게 이 덥다 보면은 에어컨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연의 바람? 이런 자연의 바람 같은 것도 좋지만 뭔가 이 더위 때문에 사람이 불쾌지수가 점점 높아져 가잖아요. 그런 것을 느끼다 보면 굉장히 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에어컨이나 인위적인 바람에 너무 의존하고 있는 모습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저희는 주말 동안 그런 자연의 바람과 어떻게 보면 같이 지냈다고도 할 수 있는데 저희 집이 워낙 뒤에 자연적인 풍경이 있으니까. 근데 예전에는 그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 같은 게 있으면 굉장히 시원했거든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너무 그 바람보다는 햇빛이 강해서 바람의 그런 여유를 느낄 만한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에어컨이나 선풍기나 이런 인위적인 바람을 찾기에 급급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름을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이 날씨가 무더운 만큼 사람이 굉장히 좀 짜증나고 우울하고 또 기분이 안 좋고 무기력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잦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토요일 날 같은 경우는 비가 너무 많이 갑자기 쏟아지기도 했고 갑자기 마른 하늘에 뭔가 소나기가 세차게 쏟아지기도 했는데 굉장히 이런 예측 불허한 날씨들이 계속되면서 우리도 뭔가 예측 불허한 그런 기후 변화에 적응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무더위에 좀 필요한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에 여러분들과 그 공포 또 무서운 것들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봤었잖아요. 그 이야기를 오늘 이어서 나눠볼까 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는 정말 제격인 것은 좀 옥삭함 그리고 뭔가 간담을 서늘하게 할 만한 그런 것들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과 오늘 좀 간담을 아침부터 서늘하게 할 만한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 인간이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자체를 공포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그 공포를 인간이 느끼게 되면서 참 많은 것들이 우리한테 공포가 어떤 것이 있는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공포로 다가오고 있는지라는 생각도 좀 하면서 여러분들과 우리가 인간은 왜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지 공포에 대한 인간의 심리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이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그러면 노래 하나 더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는요. 서영은의 연극이 끝난 후 듣고 올게요. 네, 서영은의 연극이 끝난 후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 좀 좋지 않나요? 이 노래가 원래 영화 친구 OST에서 나왔던 노래죠. 이 노래를 서영은 씨가 또 부르는 건데 저는 이 노래 딱 듣자마자 굉장히 너무 노래가 좋아서 이 노래를 한 10번 정도 10번 너무 짧나? 네, 근데 이 노래 들으면서 굉장히 좀 많이 뭉클뭉클 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 노래는 꼭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더위가 엄청 무더운 날 이런 날에 한 번쯤 꼭 들어보고 싶었던 노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포에 대한 이야기, 지금 이 무더위에 공포만한 것은 없다라고 얘기를 전제하에 또 공포를 느끼는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무서운 영화 혹시 좋아하시나요? 저는 무서운 영화 좋아하진 않는데,
보고 싶어 하긴 해요. 잘 보지는 못하면서. 그래서 만약 친구들과 보러 가면은 거의 뭐 장면은 손을 가리고 보긴 하는데 막 처음부터 뭐 안 보려고 막 이렇게 하진 않는데 보고는 싶어 하는데 제대로 보진 않아요. 참 힘든 건데 그래서 저는 그 무서운 영화 예전에 한번 뭐 극장에서 보거나 아니면 뭐 집에서 친구들과 보긴 해도 혼자는 절대 못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혼자 보게 되면 거의 뭐 장면은 안 보는 걸로 스킵. 그래서 뭐 혼자 되게 근데 공포 영화 되게 잘 보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묵묵히 그냥 어두운 데서 화면 띄워놓고 그냥 혼자 이렇게 즐겨 보시는 분들도 참 많은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공포 영화 자체를 누구랑 같이 좀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때는 그래도 좀 보는 편인데 혼자 이렇게 있을 때는 절대 보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제 친구 중 한 명은 공포 영화를 절대 못 보는데 보게 되면 그 이유가 상상이 된대요. 그래서 만약에 머리를 감고 있으면 그 머리를 감고 있는 동안 다리 너머로 왠지 무서운 귀신이 나타날 것만 같고 혼자 그런 막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영화 속에서 봤던 그 장면들이 서서히 일상생활에서 어떤 모습에서 이렇게 느껴지게 되면서 그때부터 공포 영화를 절대 못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는 또 가위를 정말 잘 눌려서 가위도 또 하나의 그런 공포가 작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 들었어요. 자기가 자고 있는데 굉장히 너무 힘들어 하더래요, 자기가. 그래서 보니까 자기의 영혼이 유체 이탈을 해서 자신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런 가위까지 눌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런 공포 얘기 듣다 보면 정말 이 세상에는 귀신이 있는 거였을까, 과연? 그리고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공포의 세계가 무궁무진한 게 사실일까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해봤는데 이것은 뭐 우리가 믿고 안 믿고 차이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개인이 어떻게 얼마만큼 생각하느냐의 차이일 수도 있죠. 사람이 믿는 자한테는 보인다라고 하는 것처럼 자신이 믿고 있으면 보일 수도 있고 또 정말 그러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믿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한테는 그 공포의 순간들이 굉장히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보면 녹아져 있는 그런 순간들이 참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럼 도대체 이런 공포는 왜 느끼게 될까요? 어떻게 보면 이것을 과학적이나 의학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지난 편에도 이야기를 잠깐 언급한 적은 있는데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뇌에 있는 편도체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뇌에 있는 편도체라는 그 부분이 공포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기억을 하기 때문에 이 학습된 기억으로 인해서 공포를 기억하고 있다고 하죠. 어떻게 보면 사람의 이 편도체가 손상이 되면은 이 공포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진다고 합니다. 대신 굉장히 공격적이게 된다는 이야기가 있죠. 이것들은 무슨 실험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도 들었는데, 그럼 이 편도체 또한 그 공포에 대한 기억에 관여를 하고 있는 것만큼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린 친구들이 천둥과 번개를 보고 나면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번개가 친 다음에 천둥이 친다는 걸 알면은 그 다음 번개가 쳤을 때는 먼저 겁을 먹고 무서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음에 천둥이 분명히 칠 것인 것을 학습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니까요. 그런 것처럼 이런 공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학습되고 기억된 하나의 그런 결과물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우리가 귀신이 무섭고 또 범죄자가 무섭고 이런 것들은 그들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니면 귀신이 나온 그런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무서운 존재인 것을 알기 때문에 무서운 것인지 이런 학습된 기억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학습이 되어지고 또 그 학습된 기억으로 인해서 우리가 공포를 느끼게 되는 하나의 심리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좀 그런 것도 있죠. 또 우리가 언제 공포를 느낄까 싶으면 굉장히 불확실성일 때 공포를 느끼게 돼요. 만약 우리가 영화를 보고 있을 때
어떤 다음 장면이 뭐가 나오지 못할 때, 그러니까 뭐가 나오는지 모를 때, 예측 불허할 때 갑자기 무서운 게 팍 튀어나오면 엄청 무섭잖아요. 그리고 소리를 꽥꽥 지르게 되는데, 그렇게 우리는 이런 불확실, 어떤 일에 대한 확실성이 없을 때 더욱더 공포를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 자체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불안함, 이런 것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불확실성이란 것에 대해서 참 이야기할 게 많죠. 어떻게 보면, 어두운 방 안에 혼자 있을 때, 갑자기 쥐 한 마리가 푹 지나간다고 쳐요. 그러면은 그 쥐가 지나갈 것을 나는 몰랐기 때문에 단순히 쥐나 강아지나 고양이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놀라게 되죠. 그리고 공포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엘리베이터 같은 공간에 있게 됐을 때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다가 갑자기 멈추는 그런 예측 불허한 그런 일들이 생겼으면 다음에 엘리베이터 타기가 굉장히 겁이 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공포는 예측 불허한 그런 일들에서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굉장히 이런 모든 영화나 어떤 상황, 그리고 우리가 미래에 대한 공포가 있다는 것도 우리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우리의 앞날을 점쳐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서 따른 공포가 또 이루어지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진짜 어떻게 보면 무서운 공포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런 공포에 대한 기억이 학습이 되고 또 불확실성한 공포에 대해서 내가 예측 불허한 그런 공포들을 자꾸 느끼게 되면서 이러한 공포들이 누적이 되면은 그것은 정말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할 만한 그런 공포가 되는 거죠. 내가 가위를 자꾸 눌린다. 밤마다 잘 때마다 가위에 시달린다 하면은 그 밤잠을 설치게 되고 잠을 잘 때마다 그 공포심에 두려우면서 잠을 푹 잘 수 없는 것처럼 이런 누적된 공포가 사람들을 굉장히 두렵게 만들면서도 또 무감각하게 만든다고 하죠. 굉장히 폐쇄된 공간이나 아니면 어두운 밤거리를 혼자 걸어갈 때, 아니면 공포 영화에서 잔혹하고 정말 잔인한 그런 장면들이 나올 때, 아니면 전쟁으로 인한 그런 피로 범벅이 된 그런 현장들을 우리가 목격할 때, 이런 것들이 진짜 우리한테는 무서운 공포인 거죠. 왜냐면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정말 무섭고 우리를 두렵게 만든다는 그런 것들을 안다는 사실이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누적된 공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을 우리는 두려워하면서도 때로는 그냥 아직은 뭔가 굉장히 무감각한 그런 존재로 만드는 것이 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우리가 공포에 무감각해져서 우리가 그 공포를 공포라고 느낄 수 없는 그 때가 진짜 우리가 느끼고 있는 공포가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 사람이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에서 계속 있다 보면 처음에는 압박을 받고 의기소침해지고 뭔가 이 힘든 상황을 어떻게든 극복해 나가려고 노력을 할 텐데, 이 노력이 계속 좌절되고 내가 어떤 일을 발버둥을 쳐봐도 절대 이 공포 속에서는 벗어날 수 없겠다라고 체념을 해버리다 보면 그 자체가 우리 그 공포를 느끼는 내 감각 자체가 이미 이 공포에 너무 적응이 되고 너무 그냥 막연하게 생각이 되면서 무감각해지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때부터는 뭔가 노력해 보려고 하지도 않고 극복해 보려 하지도 않고 그냥 이 사실을 무감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자체, 이 자체가 우리가 가장 무섭게 느껴야 할 그런 공포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공포가 어떻게 보면 공포를 느끼면서 우리가 그 두려움 때문에 분노를 표출하게 되고, 또 분노를 표출하면서 나의 그런 자아를 다시 한번 성찰하고 다시 한번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건데, 무감각해진다면은
이 공포를 느끼지 못하는 것 자체가 분노를 할 줄 모르는 것이고 또 체념하는 것이 진짜 그런 공포, 우리가 경계해야 될 공포의 대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포가 있다는 자체가 우리가 그 공포 너머로 희망이 있다는 것이니까 그 희망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남아야 하니까 이런 심리 때문에 공포를 느끼게 되는 거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누적된 공포로 인해 체념하게 되고 앞으로의 희망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자체가 인간을 가장 힘들고 가장 무감각하고 가장 무기력하게 만드는 공포인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노래 하나 더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이상우의 슬픈 그림 같은 사랑 듣고 왔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현재 공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공포하면 특히 이런 여름에 가장 떠오르는 공포작은 어떤 것인가요? 네, 바로 우리가 딱 공포하면은 남양특집 아니면 호러 영화 이런 여름에는 이런 영화들이 수도 없이 많이 개봉이 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즐겨보고 찾아가기도 하죠. 그만큼 너무 더운 날씨에 나의 뭔가 간담이 서늘해질 만한 오싹한 무엇인가를 원한다는 얘기인데 이런 영화 자체가 호러 영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호러 영화가 우리나라에서는 여름철에 잠깐 개봉돼서 더위를 식힐 만한 영화인지 아니면 비디오 가게에서 정 볼 것이 없어 그냥 때울 만한 시간 때우기로 보는 그런 영화인지 아니면 기껏해야 컬트맨이 아들이 잘 보는 그런 영화 이런 것들이 그 정도로만 알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현실인 거죠. 그래서 각 나라마다 영화의 역사나 인식이나 이런 것들은 차이가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 호러 영화는 우리나라에서는 좀 많이 작품성으로 평가를 받는다기보다는 그냥 한철 여름에 아니면 좀 어떤 마니아층이 보는 그런 영화들 이렇게만 인식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굉장히 이런 호러 영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호러라는 그 단어 자체가 라틴어 호레루에서 유래가 돼서 털이 곤두서다라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못덜미의 그 머리카락이 전율의 순간에 쭈뼛해지는 현상은 싸움과 도망이라는 반작용의 갈등에서 쉽게 일어난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볼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끄고 그냥 갈 것이냐 이런 갈등 그리고 사람이란 게 어떤 오싹한 일을 겪게 될 때 소름이 끼친다고 하잖아요. 그 자체가 이 목덜미 뒤로 쫙 전율이 오르는 그런 느낌을 우리는 소름이 끼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호러 영화를 보다 보면 그런 얘기가 딱 어떤 느낌인지 단번에 알 수 있는 느낌이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 호러라는 그 단어 자체가 사전적 의미에서는 공포에 떨다, 전율을 느끼다 이런 등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그동안 더 익숙해져 있는 공포 영화와 호러 영화는 의미상 그다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호러 영화, 스릴러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은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런 영화 자체 문화권에서 이런 의미 단어뿐만 아니라 약간 히치콕의 새나 사이코 같은 그런 고전 호러 영화에서 봐도 호러와 스릴러를 나눌 만한 그런 이유는 없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호러 영화 자체가 모든 것을 통틀어 의미를 하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이제 전문가들은 하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한테는 호러 영화를 정말 접할 그런 기회도 많고 우리가 알고 있는 스릴러나 어떤 범죄 스릴러 이런 것들이 다 호러 영화에 속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어떤 작품성 이런 것도 좋지만 우리가 이 영화 자체를 그냥 그때 한시철 그때만 보는 영화라고 규정 짓기에는 너무 광범위한 범위를 영화에서는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호러 영화의 역사 자체가 이 영화의 역사와 같은 그 궤적을 같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초창기의 멜리에스의 달세계 여행 등에서도 호러 영화의 요소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30년대 당시 미국에서 스튜디오 시스템의 그런 전성기가 시작이 되면서 이 호러 영화도 같이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 그 궤적을 같이 하는 그 단순 구조를 띠게 됐고 그만큼 또 이제
뭐 드라큘라 아니면 신체 강탈자들의 침입 이런 무서운 영화들 있잖아요. 고전적인 영화들. 그런 영화들로 인해서 미국의 영화가 산업계가 발전이 되면서 또 이 호러 영화 역사도 같이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영화 자체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요 근래 우리나라 호러 영화들 뭐 아니면은 굉장히 좀 얼마 전에 뭐 영화 요가 학원이나 아니면 영화 더 웹툰 예고살인인가요? 그 영화도 그렇고 굉장히 좀 우리나라 영화도 점점 뭔가 단순히 귀신이 나타나서 놀래킨다든가 아니면 복수극으로 인한 불확실성한 그런 귀신들의 모습이 등장해가지고 주인공들을 놀래킨다든가 아니면 복수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지금 뭔가 심리전으로 인용한 그런 것들이 많죠. 그래서 사람이 장면으로서만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뭔가 저럴 것 같은데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을 느끼게끔 그런 영화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전에도 뭐 텍사스주의 살인사건이라든가 뭐 그냥 피 튀기는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13일 밤의 금요일 이런 것들 보면은 그냥 단순히 무자비한 그런 피 튀기는 영화도 물론 좋지만 요즘에 외국 영화 보면은 약간 스릴러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뭔가 이 고도의 그런 두뇌전을 이용하면서도 굉장히 뭔가 사람 마음을 소름 끼치게 만드는 그런 것들 보여지는 장면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하면서 내가 함께 그 장면을 따라가면서 뭔가 불안감을 같이 느낄 수 있는 내가 저 장소에 있으면 어떨까라는 불안감들 제가 예전에 그림자 살인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에서는 굉장히 좀 지금 그 그림자 살인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영화 자체가 굉장히 어떤 악령이 나타나고 좀 불확실성한 존재, 인간을 두렵게 만드는 존재가 나타나지만 사실상 그 인간이 두려워하는 존재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으로 인해 내가 믿고 있던 사람이 그 악령의 이제 혼을 맡겨서 혼에 이렇게 빨려들어서 자신이 악령이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지켜보는 가족의 마음 이런 것들이 좀 그 영화에 나오게 되는데 굉장히 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느끼는 공포들이 아닐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간의 그런 공포는 인간의 내면의 죄의식에서 그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창조물로 인해 두렵게 만들어지는 그런 공포물이 진짜 최악의 그런 공포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 다른 제3자로부터의 그런 공포를 느끼기보다 내가 알고 있거나 진정한 내 자신으로부터 공포를 느끼게 될 때 그때만큼 정말 힘든 것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포는 모든 사람들한테 만연히 다 있는 것인 거죠. 그리고 그 공포를 느끼는 존재가 사람마다 다 다양한 것인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고 내가 그 내면에서 진정으로 뭔가 치유될 수 있는 그런 내가 이 자체의 내면을 깨우치고 공포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마음가짐 이런 것들도 또 하나의 우리가 인간에게 주어진 숙제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우리가 공포를 느낀다는 자체는 우리가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공포를 느끼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이 공포는 서로한테 전염이 돼서 어느 순간 사회적으로 그 공포의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면 그 공포는 이미 그냥 개인의 공포가 아니라 사회 악으로 되는 공포인 거고 더 이상 그 공포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용감한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것이 우리가 한마음이 돼서 용감한 사람이 된다든가 아니면 정말 영웅적인 존재가 나타난다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뭔가 우리가 공포라는 의미에 대해서 한 번씩 좀 더 생각해 볼 계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노래 하나 더 듣고 그럼 이야기 다시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노래는요. 네, 가을방학의 오래된 커플 듣고 왔습니다. 공포 얘기하다가 이렇게 상큼한 노래 들어보니 너무 잘 어울리죠. 네, 원래 이렇게 사람은 모순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죠. 네. 오늘 지금 공포 이야기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과 참 공포라는 존재에 대해서 다양하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말 많다. 우리가 공포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은 정말 너무나 많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제일 많이 공포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물론 영화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들 이런 것들을 또 하나 여러분들한테 공포를 심어줄 수밖에 없는 요소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어둠이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고 또 폐쇄 공포증이 있는 분들은 그 꽉 막힌 장소가 또 공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어떤 분은 뭐 귀신보다는 자기는 범죄자가 더 무섭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귀신이 더 무서워요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참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포라고 느낄 때에는 분명히 이 공포를 느낄 만한 그런 이유와 아니면 경험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그 장면을 봤다라든가 아니면 그 장면으로 인해 내가 어떤 그 공포의 심리를 느꼈는지를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는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것인데 굉장히 사람은 그런 공포 또한 나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공포를 느끼게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인간이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공포에 직면하고 있고 수많은 공포를 우리는 헤쳐나가야 되고 극복해야 되는 시점이 분명히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한테 공포로 주어지는 것은 죽음이라는 그 한 단어로 또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귀신을 보면서 아니면 무서운 장면을 보면서 저 주인공이 죽을까 아니면 살을까라는 이런 심장이 쫄깃해지는 그런 순간순간을 맛보듯이 굉장히 우리는 이 공포라는 순간이 어떻게 보면은 죽음이라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인간의 심리와 또 맞물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죽음에 대해서 가장 두려워한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런 사회적으로 우리가 공포를 느끼면서 또 이 공포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앞날에 대한 그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공포를 느끼게 되고 또 이런 공포의 순간들이 모여서 우리는 다시 이것을 해치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그 공포를 느끼는 그 자체에 머물러 있을 것인지 그때는 우리의 선택과 또 우리의 그런 뭐 당시의 순간들 이런 것들에 좌지우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런 나약한 존재 안에서 하지만 가장 그 나약한 존재가 가장 무서운 존재가 될 수 있고 또 이 가장 무서운 존재가 바로 인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 내가 내 내면의 그런 죄의식들을 뭔가 깨치 못하고 이것을 하나의 창조물로 만들어내는 것이 공포의 그 대상이 된다면 나를 깨우치는 거, 나를 뭔가 다른 사람으로, 나를 뭔가 내 안에서 다른 나를 깨트리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해나가야 될 그런 부분인 건데 가장 인간이 하기 힘든 것이 또 우리의 인간 자체를 좀 개혁하고 또 우리의 모습을 한 번씩 제대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가장 부족하잖아요. 사람이란 게 항상 합리적일 수가 없는 거죠. 그 순간만큼은 어떻게 보면 감성적으로도 될 수도 있고 내가 아무리 이성적으로 행동을 한다고 해도 감성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마련인 게 또 인간입니다. 그만큼 인간은 감성의 동물이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가 좀 어떤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할 거야, 이런 상황에는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할 거야 라는 것들이 좀 지켜지지 않을 때가 참 많죠. 그만큼 우리는 이런 사회 속에서 양심을 갖고 살아간다라고 어떻게 보면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건데 모든 것이 이성적으로 되기가 힘드니까 내 감성에, 내 양심에 그것을 맡기고 믿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회가 양심적으로 돌아간다면 얼마나 예쁘고 행복한 사회이겠습니까?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계속 이런 공포를 느끼게 되면서도 또 공포로 인한 규칙이 그만큼 잘 지켜지고 있다 할 수도 없고요. 그렇게 우리는 불안과 부정 그리고 이런 영속성의 그런 사회를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주체가 바로 우리고 우리가 바로 그 주체가 되는 것. 거기서 우리는 가장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나약하면서도 가장 무서운 존재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함으로써 이 사회가 좀 더 공포에서 벗어나는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알아가고 있는 시간이고 또 알아야만 하는 그런 시간이 오늘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저 또한 그게 힘들죠.
굉장히 뭔가 내 자신이 어떤 일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할 때 나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한 거지만 전혀 그게 옳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있죠. 그렇다 보면 아, 내가 진짜 이렇게밖에 못하는 사람이었나. 그러면서 또 다른 그런 나의 자신에 대한 공포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의 그런 존재가 굉장히 좀 누군가에게는 공포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만큼 우리는 좀 이런 사회적으로 양심과 또 공포에 대한 그런 규칙 이런 것들이 좀 잘 지켜지는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오늘 해봤습니다. 그럼 바로 써넷 세상고 이어가도록 할게요.